자, 이번 시간에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차트로서 원 차트,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 원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그란 원형의 이제 조각을 이런 형태로 내서 이제 전체가 100이 되게끔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전체가 100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원을 보면은 합계가 1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차트가 이렇게 나눠진 각각별로 나눠진 이 조각에 조각별로 해서 합하면 100이고 이 각각의 조각이 몇 프로인지 이 안에 수치 레이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차트의 장점은 별도로 우리가 표시를 안 해도 그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알려주지 않아도 원 전체가 100%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비중을 나타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원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예시는 지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를 이제 선택 선택을 이렇게 해서 삽입, 그다음에 차트, 그다음에 모든 차트 중에 원형이 있습니다. 자, 원형이 이렇게 원형, 그 다음에 3차원 원형, 그 다음에 원대 원형, 그 다음에 원대 가로막대형, 도넛형 이렇게 있는데 우선 이번 시간에는 이 원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각의 차트별로 이렇게 3차원 차트들이 각각이 하나씩 포진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보고서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3차원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3차원에 가진 이 이제 굴곡, 여기 이게 이러한 표면들이 그 차트를 보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차트는 가급적이면 2차원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원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제목을 좀 지워볼게요. 지우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색상들이 처음에 다양하게 이제 정리가 돼요. 색상을 우리가 임의대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이쪽에 모양 차트 스타일이 있어요. 일단 가장 쉽게 만드는 게 이제 차트 스타일에서 우리가 여기에 스타일들이 이렇게 쭉 있고 오른쪽에 색이 있습니다. 색상이 그래서 기본적인 색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가지고 이렇게 색상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색상도요 단색형이 좋아요. 단색형을 이런 형태로 단색을 좀 농도에 따라서 차별화되게 이렇게 쭉 알아서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색상을 사용하실 때는 이 단색형, 내가 임의로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형태로 단색형을 여러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저는 이렇게 파란색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원 차트가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선 이제 범례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범례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이 범례를 위치를 오른쪽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이 많을 때는 여기 범례 항목들이 많을 때는 가급적이면 밑에 아래로 두는 것보다는 오른쪽을 두시는 게 좋고요. 원차트의 범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두시고 이 차트보다 좀 작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글꼴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내려서 이제 바꿔주시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에는 레이블을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숫자로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 어떠신가요? 자, 복잡하죠? 자, 이게 왜 복잡할까요? 첫 번째가 이 차트가 비중의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 차트가 보시면 여기에 강원도부터 해서 10개의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가나다 순으로 소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다로 소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원 차트를 만드실 때는 그다음에 이 첫 번째에서 여기 그 시계 12시 방향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 원 차트를 만들 때는 시계 방 12시부터 해서 크기 순으로 가장 높은 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그 숫자들이 여기 20.1%, 제일 높은 게 어디지? 자, 31.5%, 그 다음이 어디지? 18.4%, 그 다음이 어디지? 17.7%, 이런 형태로 찾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 순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차트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매출액이든 이렇게 비중의 크기별로 어,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림차순 정렬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하셔도 좋고 여기 정렬이 있죠. 정렬에 내림차순 이런 형태로 하셔도 좋고 메뉴바 오른쪽 위 상단에 보면 여기 정렬이 있어요.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크기 순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가장 진한 색,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지금 우리 범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안에 이 조각들이라고 하는데, 조각에다가, 우리가 그 항목 이름, 그러니까 31.5%는 서울특별시다라고 해서 항목 이름을 좀 달아줘야지 우리가 그 조각의 위치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조각 위에 우리가 항목명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 마우스를 여기 그 숫자 레이블에 클릭하셔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 항목 이름, 계열 이름 등이 있어요. 자, 항목 이름을 표시하시면 왼쪽에 있는 이 항목 이름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렇지.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면 우리가 이제 범례는 이렇게 필요 없겠죠. 자, 범례는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복잡하지 않으세요? 자, 이 네이버를 다 표시를 해서 좀 글꼴을 좀 작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작게 해도 되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 안에 색깔을 좀 표시를 할게요. 이거는 잘 안 보이니까 하얀색, 이것도 하얀색, 이것도 하얀색, 또 하얀색.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좀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런 형태로 표시가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되게 복잡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 원차트가 비율을 나타내는데 지금 10개의 조각들이 있죠. 10개의 조각이면 참 이게 그 조각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원차트의 조각은 가급적이면 좀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정한 원차트의 조각 개수는 제가 그동안 17년 동안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바에 따르면 한 5개 이하가 좋을 것 같아요. 5개 이하.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다면 지금 5개까지 우리가 메인으로 만들고 이 나머지를 기타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타는 어떻게 만드냐? 이 나머지를 합해서 그러면 전체가 100이 되겠죠. 그래서 요 그 표를 좀 편집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표를 좀 수정해 볼게요. 자, 이 표를 복사를 해서 5개까지 냅두고 여기는 지워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지워서 그죠? 여기는 이제 지워서 기타로 잡아줘요. 기타로 잡아서 여기에 나머지 여기 보시면 또 합계로 해서 광주광역시 밑에 대구부터 충청남도까지 이렇게 합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쪽이 기타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기타로 만들면 6개의 항목이 되죠. 그래서 기타 포함 6개, 아니면 기타가 없을 때는 5개 항목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테이블을 가지고 다시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삽입, 차트, 그 다음에 모든 차트, 원형의 확인 버튼을 딱 눌러볼게요. 자, 눌러서 좀 편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목 지우고요. 색상도 위랑 동일하게 색상을 한 가지 단색형으로 좀 바꿔볼게요. 바꾸고 이 안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고 숫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항목명을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서식. 자, 그럼 이쪽으로 좀 볼게요. 여기서 숫자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항목명을 추가할 수 있죠. 자, 이런 형태로 추가하시고 그럼 범례가 필요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뭐 기타, 그 다음에 조금 이 내용들을 이제 뭐 위치를 좀 깔끔하게 텍스트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약하니까 색상을 하얀색, 그 다음에 경기도도 하얀색, 인천광역시도 하얀색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어떠신가요? 자, 위쪽에 차트와 밑에 차트. 자, 보시면 어떠신가요? 밑에 차트는 이 안에 항목이 기타 포함해서 6개, 기타 빼고 5개가 있어서, 외에 10개 있는 항목보다 확실히 눈에 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차트를 작성했을 때는 5개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5개 밑으로 우리가 5개에서, 나머지 부분은 기타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타를 나머지 지금 보면 대구부터 해서 5개의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기타로 표시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기타가 12%가 뭐지?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차트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주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석은 우리가 쉽게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표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셔야 해요. 자, 기타에 대한 내용. 자, 보시면 제가 미리 좀 텍스트를 갖고 왔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텍스트가 참고용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게, 공부만 볼 수 있게끔 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이쪽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이런 형태로 하나로 묶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타 주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차트가 많이 깔끔해졌고, 보고 싶은 것만 딱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차트는 기본적인 차트의 목적 자체는 우리가 메시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자가 이 5개, 6개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 자, 강조하고 싶은 조각이 있다면 그 부분만 강조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뉴스라든가 어떤 그 신문 이런 쪽에서 많이 조금 항목들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블라인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것을 오른쪽에 좀 복사를 좀 하고요. 자, 복사를 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서울이다라고 하고 밑에 거는 기타다 이런 형태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서울 빼고 나머지를 이제 개를 이제 내죠. 경기 뭐 기까지 이런 형태로 8개를 내면 2개를 합하면 이제 100%가 됐죠. 보시면 이렇게 긁어보시면 이렇게 100%입니다. 자, 그래서 이 2개를 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해서 차트, 모든 차트, 원형 차트에서 이렇게 하나를 만듭니다. 자, 하나를 만들고요. 제목 없앨게요. 제목 없애고 밑에 법률 필요 없겠죠. 여기다 데이터 입력할 거니까.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서 숫자를 클릭해서 레이블에서 항목명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한 가지 더 해주셔야지 우리 조각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강도가 자, 이걸 좀 키우고요. 자, 키우고 잘 보이게끔 하얀색으로 만들고 기타 요 범례는 없애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타를 이렇게 레이블을 2번 클릭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고 한 번 더 여기서 클릭하면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워주세요. 딜리트 키로. 자, 그리고 나머지 조각은 그 눈에 띄지 않게 배경색으로 좀 바꿔주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 데이터 요소 서식에서 채우기에서 배경색, 저는 주로 회색을 많이 사용하는데 회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색, 자, 서울특별시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별로 이제 조각의 선택도 한 번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여기 지금 조각별로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조각별로 선택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요소 서식에서 오른쪽에서 채우기에서 이 부분은 제가 주황색으로 이제 강조를 해볼게요. 주황색으로 주황색이 좀 너무 밝은가요? 자, 그러면 이것을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주황색 말고 너무 좀 눈에 덜 띄는 거로 이런 형태로 빨간색으로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떠신가요? 자, 이 빨간색 부분만 눈에 띄죠? 자, 메시지를 주고 싶은 이 조각만 눈에 띄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전체의 원은 10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31.5%면 나머지는 68.5%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조각이 있다면 이런 형태로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게 메시지 전달력이 매우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12시를 기준으로 크기 순으로 이렇게 정렬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있거나 좀 하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조각의 위치를 12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3시 방향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조각의 위치를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꾸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조각을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첫 번째 조각의 각 쪼개진 원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각의 각을 30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30도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또 이것을 뭐 90도 이렇게 하기도 하죠. 90도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죠. 여기는 지금 하얀색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고서를 만들다 보면은, 10도 말고 한 60도, 45도 해요. 만들다 보면은 우리가 이 차트를 두고 오른쪽에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오른쪽에 설명을 할 때 그게 좀 그때 좀 유용하게 이 부분들이 활용이 되고 우리가 조각의 위치에 따라서 조각의 위치에 따라서 강조하거나 설명할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각도를 가지고 조정을 하셔도 무관합니다.